미루기에 미덕이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는 건 세상이 내게 바라는 일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앤드루 산텔라의 저서 미루기의 천재들에 실린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미루기의 천재들. 왠지 저는 제목부터 좀 공감이 가는데요. 자, 사연 얘기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또 파란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네, 잘 보여보려고 그럽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퀴즈가요. 네. 11월 11일 정말 다양한 날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달력에 적혀있는 날은 농업인의 날. 이다. 네. 이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바로 오늘의 퀴즈였어요. 네. 정답 아시겠어요, 교수님? 저는 실은 아까 좀 일찍 와서 좀 이렇게 뒤져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네. 1번이 가래떡, 2번이 빼빼로였는데요. 네. 정답 뭘까요? 저는 가래떡으로 찍겠습니다. 네, 정답 역시 교수님답게 정답 네.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가래떡이었고요. 퀴즈 정답자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발표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오늘 또 막대과자데이, 빼빼로데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주변 동료 교수님들 아니면 아내분 뭐 주셨나요? 네. 아직 저는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만 인기가 못해서인지 아니면 경기가 불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저녁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이 막대과자 날은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뭐 이런 날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날이니까 네. 혹시 못 받으실 것 같으시면 미리 준비하셔서 주시는 것도 좋고 네. 집에 가실 때 가래떡을 이렇게 한 팩 사가셔서 꿀 찍어 드시면서 우리 꿀 떨어지는 가족 되자. 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멘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영준 책방에서는요, 청취자분들께 맞춤 책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매주 지나갈 때마다 이 책 처방 사연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확실히 연말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뭐랄까요? 조금 걱정스러운 문자들이 정리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주인공 문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4051 청취자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무언가 정리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일정표에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뿌듯해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미루게 되고 이런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좀 무겁게 느껴져요. 이런 저에게 맞는 책도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뭔가 계획은 잘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천이 지금 잘 안 되고 미루게 잘 안 되시는 된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저는 뭐 계획도 잘 세우고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 비법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궁금한 이제 조현지 아나운서님께서는 생방송을 하시니까 스케줄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제 연초에 세우신 계획이 지금쯤 한번 하시면 뭐 잘 지켜지고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사실 제가 일과 관련한 스케줄 관리는 잘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개인적인 이런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사실 올해는 하나도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앞서서 4051 청취자님의 사연이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맞습니다. 제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의 계획 지키기 비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 특히 이제 4051님의 집중해서 이제 책 처방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여러 권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읽으신 앤드루 산텔라의 이제 미루기의 천재들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미루기의 천재들. 네. 근데 미루는데 천재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책은 일단 뭐 그냥 저같이 범인이 나도 잘 미뤄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4051님이 만족은 안 하실 것 같고 이 책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찰스 다윈, 에드가 알란 포,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는 이제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 쓴 맞습니다. 네. 네, 학자고 에드가 앨런 포는 검은 고양이 요런 작품 쓴 또 소설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다들 아시죠. 이탈리아의 또 천재 미술가, 과학자, 네, 기술가. 과학자죠. 네, 뭐 요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 미루기를 잘했다. 왠지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고요. 위안이 되잖아요. 네. 네. 위안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저자가 이제 그 산텔라는 이제 우리가 일을 미루는 거는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꼭 해야 될까라는 건데 그래서 4051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미룬 일이 꼭 해야 할 일이었다면 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루기의 천재들 223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송에서 누군가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연설을 아폴로지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의 영어 어폴로지는 그와 정반대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어폴로지는 사과한다는 뜻이고 사과한다는 것은 즉 실수를 시인한다는 의미다. 유죄 인정. 처음에 나는 사과이자 아폴로지아, 자백이자 옹호로 이 책을 구상했다. 내 죄를 전부 자백하는 와중에도 스스로 변호하고 싶었다. 내 미루는 습관을 합리화하고 싶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 앤드루는 이제 자기의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미루는 행위 자체가 비난을 받거나 또 나쁜 것이거나 틀린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미루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좀 많이 미루는 일이 있죠. 다 네. 인간이니까. 근데도 그래 나는 이걸 한번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과정이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미루는 것들이 생기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4051 청취자님 잘 듣고 계시죠? 이 미루기는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너무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처방책을 여러 권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음 처방책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은 나는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의문이 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처방인데요. 스테판 클라인의 우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조윤지 아나운서님의 낭독이 필요한데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연의 법칙 37페이지에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우연의 효과는 돌로 언덕을 쌓는 경우와 비슷하다. 돌덩이 몇 개만 쌓아서는 규칙적인 형태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돌을 많이 모아놓으면 비록 가까이에서 보면 표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해도 멀리서 보면 그런 울퉁불퉁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제법 그럴싸한 언덕이 생겨날 것이다. 수많은 개별적인 우연들도 거리를 두고 관찰한 경우에 수많은 동종의 사건들을 관찰할 때처럼 조화로운 전체로 녹아든다. 네, 어떠세요? 4051님.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하다만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순간에는 이게 실패야 이게 뭐지라고 이제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긴 시간에서 연속상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게 쭉 모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진짜 의미 있는 무엇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지키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의 결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4051님이 시도했던 행동들 자체가 완전하고 불완전하든 간에 그걸로 속상할 게 아니라
계획대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에 굉장히 칭찬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일단 시도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지금 마장동 계리님께서 올해 계획은 한 달에 한 권 독서하기였는데 책만 사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했는데 일단 사셨네요. 그렇죠? 샀죠. 샀으니까 이제 아까워서 보시든 아니면 이건 내가 왜 샀지라고 들춰보시든 보시게 된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유중님은 저는 미루기를 원래는 잘 못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미루기를 아주 본능처럼 잘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그분께서 보내주신 분이 이제 네. 점점 성장하시면서 주변에 일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미뤄지는 일들 많아진 거니까 그만큼 성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으면 미루는 것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요. 그리고 늘푸르님, 영준 책방장님 반갑습니다. 파란 옷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 보내셨는데 아까 교수님 네. 그 계획 잘 지키는 나름의 비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뭔지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계획 달성을 이제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냐면 일단은 계획을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의 좀 대략적인 계획만 세웁니다. 네. 즉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실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과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뭉뚱그려서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연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올해는 좀 건강해보자. 운동도 잘해보자. 뭐 이 정도 계획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실제 제가 지난주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건강하려고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제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올 11월에 독감 예방 맞자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나 건강해야 돼. 그래? 근데 11월에 왔는데 독감 예방 맞았지? 거봐. 나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 스스로 막 대견해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주변에는 보면은 계획을 잘 세워서 때가 되면 집도 넓혀 이사 가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이런 뭐 동료나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조금 길게 들여다보면 아까 우연의 거치 나온 것처럼 시간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은 저랑 그렇게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051님이 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지키려 노력하다 본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성공이고요. 반만 지켜도 저는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별것 아닌 게 비법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럼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방향성에 뭐 얼마나 외부적 변수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면 실은 제 잘못보다는 외부적 변수 요인 때문에 네. 제가 계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요. 선생님 세 번째 처방 바로 또 내려드려 볼까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막대과자 데이니까 조금 달콤한 건데 시간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하려고 한 문장 처방이에요. 네. 어떤 상황이 있는데 한 남자가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리 시간을 지체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시간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성 목소리가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또 주연지 아나운서께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SNS에서 자주 쓰는 해시태그가 일단 붙습니다. 해시태그 오빠에게는 샵 화사한 얼굴을 샵 보이고파.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늦게 나온다고 구박을 하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에 살짝 휴지를 깔고 투명 의자로 볼일을 보고 이게 여성분들이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휴지를 휴지통에 잘 버린 다음에 손을 닦고 립스틱을 바르고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인데 이게 여성분들은 그 공중 화장실 가면은 아무래도 위생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위생 상태도 있고 실제로는 뭐 이거는 진짜 김유리 씨라는 이 책 제목이 이제 개그맨 김재우라는 분하고 아내 조유리 씨가 쓴 그 에세이 중에서 하나 구절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듯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이
김윤희 직접 쓰신 거예요. 샵이라는 건, 샵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개그맨 김지호 씨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화사한 얼굴을 보이려고 볼 일보다는 정말 이쁘게 하고 나오니라고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을 한번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네. 뭔가 또 초콜릿처럼 달달한 그런 처방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저희가 또 너무 훌쩍 지나가 네. 버려서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영준 책방 책 주치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또 책 처방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어떤 처방책들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